안녕하십니까. 로열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재의 주의력 키우기 방법에 대해 멘토링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컴퓨터는 믿을 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며 멍청하다. 사람은 매우 느리고 부정확하며 뛰어나다.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아름다운 여자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할 때는 1시간이 마치 1초처럼 흘러간다. 그러나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을 때는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바로 상대성이다.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주의력 평가 기준 4가지. 첫째, 주의력의 범위. 한순간에 정확하고 또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의 수. 둘째, 주의력의 안정성. 일정한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특정 대상이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 셋째, 주의력의 분배.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각각의 활동에 적절히 주의를 분배하는 것. 넷째, 주의력의 이동. 목적에 맞게 어떤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주의력을 옮기는 것. 의식주의법 3가지. 첫째, 특정 활동에 대한 흥미를 높여준다. 둘째, 내 생활에 계획을 세워준다. 셋째,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제거해준다. 마음에 두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멍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물이든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주의력입니다. 무의식주의법 3가지. 첫째, 상대적으로 강렬한 자극에 반응한다. 둘째,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자극에 반응한다. 셋째, 지속적인 변화로 인한 자극에 반응한다. 무의식 주의력을 높이려면 평소 새로운 사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자세히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적 없는 의식의 집중이 무의식주의법입니다. 무의식주의법은 주로 신기하고 강렬한 자극에서 비롯됩니다. 평소 신문, 잡지, 서적을 대충 훑어보기로 연습합니다. 무의식주의법은 잠재의식에 기억되어 있다가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반응합니다. 핵심주의법.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책 아래에 있는 글자가 떠다닐 때까지 읽어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은 한 번 보고 흘려보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장은 관심을 충분히 기울인다. 핵심주의법을 사용하면 사물의 핵심과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 사람마다 핵심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사물을 인식할 때 중요한 부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핵심 주의법이다. 핵심 주의력은 독서를 통해 시작할 수 있다. 즉, 핵심 단어에 대한 집중 훈련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목십행법. 첫째, 한 번에 10줄을 보는 것이 일목십행법이다. 둘째, 일반인의 시야는 3에서 7.5cm이다. 셋째, 훈련받은 사람의 시야는 1에서 2초다. 넷째, 고도로 집중된 주의력과 광범위한 주의력은 함께 존재하기 힘들 때도 있다. 사냥꾼의 주의력을 넓히기 위한 훈련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게임을 합니다. 훈련은 하나의 사물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물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일심일의법. 일심일의법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주의력 분산 증세는 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집중 시간은 7에서 10세는 20분, 10에서 12세는 25분, 12세 이상은 30분입니다. 주의력 분산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주의력의 기복 현상이라고 합니다. 주의력 안정성 훈련 3가지. 첫째, 자신의 의지부터 키워야 한다. 둘째, 외부로부터 오는 각종 방해에 의연해야 한다. 셋째, 학습 활동에는 다양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 시선집중법. 시선집중법은 시선을 끄는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시선집중법은 주로 주의력 훈련에 이용됩니다. 아기가 사진 찍을 때 자, 엄마 봐 라고 말하는 것, 문제를 생각할 때 창밖 지붕이나 구름을 바라보는 것, 양궁 선수가 훈련할 때 구멍 뚫린 동전을 주시하는 것, 독서할 때 중요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는 것, 참선할 때 코끝이나 벽의 특정 부분을 주시하는 것, 명상할 때 마음속을 주시하는 것. 이미지 조절법.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고 야단 맞을 때 기분이 나쁘고 기운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심리현상입니다. 자신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수립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필요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이 이미지 조절법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해야 할 일과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느라 남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주시해도 겁내지 마십시오. 이미지 조절법으로 자신을 다스리면 됩니다. 이미지 통제법 5가지. 첫째,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둘째, 긴장을 늦춘다. 셋째, 과거의 좋은 이미지를 떠올린다. 넷째, 미래의 좋은 이미지를 상상한다. 다섯째, 어떻게 자신을 통제할 것인지 이미지로 상상한다. 명확한 목표는 노력 방향을 일깨워주고 목표 실현을 위해 스스로 격려합니다.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쏟지 않도록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을까 생각하거나 자기 대신 생각할 것을 찾습니다. 일심이용법. 일심이용법은 한 마음을 2가지에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는 것입니다. 단, 복잡하거나 너무 어려운 일은 일심이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두 망쳐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 식사하며 TV나 영화를 보는 것, 이어폰을 꽂고 차도를 걷는 것,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운전하는 것. 특히 위험한 일은 절대로 일심이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주의이동법. 어떤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다 다른 사물로 갑작스럽게 주의력을 옮기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주의력 이동은 주의력 분산과 달리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동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빨리 이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주의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주의력 이동에 능숙하지 못할 뿐입니다. 국어와 수학 과목의 수업 이동, 음식물의 양과 가짓수의 이동,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ADHD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영재교육 멘토링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좋은 의견과 질문을 바랍니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 가르친 노하우로 멘토링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엘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